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경제교육 중요한데. 경제교육 중요하죠. 어린이용 언더스탠딩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정도는 네. 완전히 어린이용으로.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요? 자신 있습니까? 왜 쫙 눈높이 낮춰가지고 저공 비행으로 알기 쉽게. 목소리도 하이톤이어야 됩니다, 좀. 어린이 여러분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어요. 이렇게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본주의가 무섭습니다. 야, 네. 돈 되는 일이니까. 돈은 될 것 같습니다. 2% 뭐 시키는 거 다 하는 거 보세요. 예. 네. 해당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제가 하려는 걸 남의 밥그릇을 자꾸 그거 뺏어가려고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셨어요? 해당 경제연구소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 연구하고 어린이 있습니다. 경제교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이톤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즉석에서 네. 글로벌을 매주 나오시는데 네. 3번은 글로벌로 나오시고 한 번은 어린이용 경제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알아, 여기서 대박이 터질지도 몰라요. 우리 솔직히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 뭐 걱정은 됩니다.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하나 네.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시간이 약 27분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한 입 먹다가 만 기사가 있죠. 그 대만 해적 케이블 그 기사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좀 가지고 하다 왔습니다. 말았죠, 맞아. 네. 예. 근데 이 프로님께서는 아예 못 들으셨으니까 뭐 어떻게 좀 짧게 압축을 해드려요? 아니면은 짧게 압축해 주십시오. 네, 요 기사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2월에 그 중국이 그 대만의 이 마츠섬이라는 여기 타이완이 여기 있고 여기 마츠섬이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대만의 어선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중국의 어선. 네, 중국의 어선이 와서 일주일 간격으로 끊어버렸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실수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고의적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사이버 공격의 일환으로 확신을 하고 있죠.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해봤다. 그렇게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서로 두 개가 백업 역할을 해주는데 둘 다 끊어지면서 뭐 다 마비가 됐죠. 예. 그리고 뭐 타이완이? 나흘 정도는 아예 인터넷이 끊기고 이거 완벽하게 복구할 때까지 한 50일 정도 걸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죠. 포린폴리시에서 이거 대만의 인터넷 끊는 방법, 이거 끊는 거는 나중에 아예 대만 그 섬, 본토 섬 자체를 끊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다, 중국이. 아예 향후에 대만 전체를 마비하고 차단하기 위한 사전 연습이다. 예.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그 해저 케이블 그 산업에서 좀 실무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좀 여쭤보고 왔어요. 예. 정말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해저 케이블을 끊으면 네. 인터넷이 다 안 되느냐? 네, 근데 그러면 다 안 되지. 어. 그리고 중국이 와서 잠수하면서 이렇게 벤치로 끌으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대만을 완전히 차단하고 포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냐? 전쟁의 일환으로 그런 방법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끊으면 난리 나니까. 난리 나는. 예. 근데 이제 이분 참고로 3%와 언더스탠딩 구독자시라고 네, 예.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해저 케이블을 끊는 방식으로 대만 전체를 마비시키고 차단하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다. 당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 대만과 연결된 해저 케이블의 지도예요. 아. 네, 근데 예. 보면 이게 타이완, 대만, 그리고 중국, 홍콩, 필리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끊긴 거는 통신망이었는데 전력망도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대륙 간에 이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전력도 교환하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전력이 좀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좀 남는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좀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이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뭐 사람 팔뚝만 하거나 아니면 허벅지 정도 뭐 굵기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걸 추를 달아가지고 착 바다에 이렇게
가라앉게 해서 케이블을. 네, 케이블을 예.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가라앉혀도 노출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떠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떻게 탐지를 해서 잠수부를 통해서 들어가서 톱으로 잘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전력이 끊기거나 통신이 끊기면 외부와 차단이 되는 그래서 그런 일이 이번에 인터넷이 끊겨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대만의 그 섬 중에 하나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하다만 얘기였고요. 대만 본토로 가는 인터넷을 끄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섬으로 가는? 대만 본토와 그 섬과 연결된 거를 끄는 아니, 제가 거예요.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대만도 뭔가 케이블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끊었어요. 그러면 어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이 다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단일 노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전력망도 삼각형 구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망가지면 우회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대만이랑. 그래서 단일 노선이 아닌 이상은 아, 그렇게 완전히 끊기지는 않는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영향이 크다. 골고루 다 끊으면 다 끊기는 거죠, 뭐. 그 선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다. 많다. 찾기도 그렇고 이 끊기가 어. 그렇게 돌아가면서 막 하루 아침에 다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야. 그 우리나라에 그 자전거 훔쳐가는 거 있어요. 금방 끊어. 그거. 허벅지만 하다니까요. 네. 아, 굵기가 이만하대요? 네, 허벅지보다 더 크기도 하고요. 야, 힘들겠다, 통째로. 네. 하여튼 그때 안 기자님이 던진 질문이 예. 그런데 그렇게 망가졌으면 빨리 와서 수리하면 되는데 그게 50일까지 걸릴 일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게 대만에는 그 자체 케이블 수리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리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리선을 불러야 돼요. 이게 수리선도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저 밑에 있는 저게 케이블이에요? 저 이거는 두꺼운 게? 이제 그 설치하는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설치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떤 설치선은 두 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렇게 그 바지선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실어놓고 리드선이 가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이것처럼 큰 자체 내에서 돌리면서 쭉쭉쭉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수리선을 불러야 돼요. 유럽이 제일 먼저 해저 케이블 시작해서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 뭐 우리나라 등이 연락해가지고 거기 수리선 좀 불러줘요?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선박이나 이거를 선박도 일단 없죠.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대만은 좀 기다려야 되고 이게 상용 부품처럼 케이블이 항시 대기가 아니에요. 사실 웬만하면 안 끊어지니까. 해저 케이블은 대부분 주문 제작입니다. 그래서 뭐 여분 엑스트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고장 났어요 출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차차차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까는 건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 왠지. 그냥 케이블을 그냥 바닷속으로 그게요. 쭉 던지고 그냥 가면 땅으로 쭉 까라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 고치는 건 어려울 것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생각보다 배가 굉장히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그 케이블을 까는 게 그 두루룩 하고 쭉 간다고 쭉 깔리겠습니까? 그냥 내려주면 세상 일, 남의 일은 쉬워 보입니다. 진짜.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무거울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이제 그 해저라는 게 이게 지상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죠. 예. 바다 밑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도 다르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수리를 할 때도 뭐 정말 심해로 내려가면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아예 끌어올려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리할 때.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리를 하기도 합니다. 저부터 고장나지 않게 만들어야겠네요. 진짜 네. 수리는 어렵다. 수리는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지도도 보여드릴게요. 이 대만 주변에 이제 연결돼 있는 케이블선들이에요. 여기 다 이제 아시아 쪽 보면 다 연결돼 있죠? 예. 이게 미국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망이에요, 저게? 다 인터넷, 그러니까 통신망, 전력망 다. 해저 포함됩니다.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네, 망이요? 네.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통신망이겠지.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렇게 연결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겁니까? 그런 건가? 그 서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죠. 전 세계 특이야. 인터넷을. 그리고 이렇게도 연결이 서로 돼 있습니다. 미국이랑도 네. 이렇게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렇게 다 연결해 놨더니 야한 사이트를 만들고 말이야 자식들아. 정말. 근데 이야. 이게 통신 해적 케이블, 뭐 전력 해적 케이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 통신 같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땠어요? 우크라이나가 초반에는 좀 밀렸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거 많이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도 올라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지원도 받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게 위성으로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의 그쵸? 스타링크? 네,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은 해적 케이블로 한 90%를 연결이 되고요. 예. 위성으로 하는 거는 한 10% 정도? 그렇겠죠? 네, 예. 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만도 대비책 중에 하나가 위성을 많이 위성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한테 도움을 청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한테 매우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겠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예. 대만은 안 도와줄 거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대만에 너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 그러면 스타링크를 연결해 줄게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중국에서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기사 다시 보시면 예. 이 기사는 대만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다. 그런 기사예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 그럼 직접 위성을 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 대만의 그 디지털부 장관이 예. 네트워크 연결망을 조금 더 그럼 촘촘히 구축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나 하나 했고요. 끊어져도 다른 게 있으니까 네. 한꺼번에 다 끊지는 못할 테니. 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3대 통신사 끊기죠. 전력 끊기죠.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거잖아요. 섬이니까 고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촘촘히 더 구축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그 전쟁 대비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거기에 통신 장애도 포함시켜서 우리 훈련을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따로 취재한 바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저 케이블을 압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땅 속에 굴을 파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못 끊게. 네, 지중화 정말 해버리는구나. 끊으려면 찾아서 다시 파서 거기서 끊어야 되는 네,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케이블 자체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강화하는 그런 기술도 계속 있고. 연구가 되고 있고, 예,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런데 사실 케이블 자체를 그 프로테션하는, 보호하는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아예 그 케이블이 묻힌 선로가 있죠. 예. 그럼 그 선로 자체를 이제 지정을 해서 통신망을 구축해 놓고 여기에 선박이 오거나 누군가가 오면 알람이 울려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정이 나가세요. 아니면 그 레이더망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축을 하고 있다, 넓혀가고 있다. 이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대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이 해저 케이블의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이버 밀리터리라는 부대를 셋업을 했대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요 기사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본 언론 기사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저 케이블 보안에 더 공을 들여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만이나 동아시아 지역들을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경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에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일본이 해저 케이블을 제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전선. 네. 그래서 아예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좀 수리 보안 생산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아예 치고 나가자. 이런 내용이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다 바꾸자. 이것도 안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LS 전선. 우리나라에는 LS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LS 전선 생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좀 그래서 우리도 좀 잘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 우리도 수리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끊는구나 케이블을. 네. 끊으면 또 꼼짝 못하고. 그러길래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좀 대만도 니네가 이런 거 끊으면 우리도 너네한테 이거 안 줄 거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만은 반도체로 안 줄 거야. 카스테라 말고는 반도체 있잖아요. TSMC. 네. 대만 그게 있으니까. 예. 네. 자 대만의 고민 대만 얘기는 들어봤고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인도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네. 인도 얘기를 3주 연속 하고 있어서 조금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해야지 아니, 근데 했는데 인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인구로 이번에 보면. 최근에 철도. 인도에서 굉장히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참사 현장 사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아이고야. 이게 이 뭐야? 일에 인도에서 열차 세대가 연쇄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최소 27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이야. 1,1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회색은 그 화물철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빨강이 파랑이로 얘기할게요. 이 빨강이가 직진을 해야 돼요. 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루프라인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직진했어야 네. 되는데. 근데 아이고야. 그래서 주차하고 있던 화물철도 일단 한번 화물철과 박았어요. 박았어요. 박으면서 이제 막 탈선되고 여기 막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면서 이쪽에서 파랑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파랑이가 부딪혀요 또. 그러면서 파랑이도 탈선이 되고 탈선하고. 이제 참사가 발생하는. 네. 직진했어야 되는데. 네. 직진했어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갔을까요? 그걸 왔다 갔다 해주는 그게 고장났겠죠. 그쵸. 일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뭐 책임은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이 철로의 신호 오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다. 그러니까 선로 사이에 그 열차 이동을 컨트롤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신호등이 오류가 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해외 주요 매체들이 이번에 인도 그 철도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헤드를 일제히 거의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굉장히 사고가 난 상황이거든요. 철로 이탈한 거 밀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요.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그러면 하고요. 저 철도 자체가 끊겼겠네요. 앞으로 뒤로 지금. 그쵸, 완전히 다 역을 못 망가졌어요. 지나가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열차 길이 안 보이죠? 자체가 멈췄을 텐데. 네. 그런데 아까 그 화물을 와. 실었던 화물철은 그 안에 철이 실려 있었대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거는. 이야. 그래서 여객철만 피해가 난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수라장이군요. 네, 그래서 이 해외 주요 매체들이 아이고, 어떡해. 이 인도의 철도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예.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모아봤어요. 예.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형광펜을 쳐놨는데 보시면 다 여기 보시면 safe라는 게 보이거든요. 예. 타임즈는 인도의 철도는 얼마나 안전할까?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철도는 눈에 띄는 굉장히 인상적인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철도 조사는 선로 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뭐 CNN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뭐 그런. 사고도 사고지만 인도는 저 철도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야. 네. 안전 불감증. 맞습니다. 저런 사고 또 날 거야 아마. 그런 이게 얘기군요. 어떤 안전 불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부의 안전 불감일 수 있겠죠. 예. 정부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돈을 안 쓴 거 아니야? 제대로 보수 안 한 거 아니야? 관리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도의 철도가요. 얼마나 많겠어요. 14억 인구를 다 운전해주는. 그렇죠. 네, 정말 생계에 필수적인 거고 하루의 이용객이 1,30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우리는 열차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그러니까 철도 사고가? 네, 연간 한 300건 정도 났는데 2017년 정도에는 이제 뭐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뭐 굉장히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거는 철로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충돌 사고가 아니라 탈선이 아니라 떨어지거나 치여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2020년 기준으로는 확 줄었어요. 22건으로.
그래서 2020년까지는 뭐 2년 연속 사망자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화면에 한 번 더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도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기사예요. 급증하는 인도의 철로 투자는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투자만 하면 뭐하냐? 맨날 사고 날 거. 네. 인도가 철도 만들면 뭐하니? 그런 얘기죠. 세계 4위 철도 대국이에요. 예. 길이로 보면. 네, 근데 얼마나 이 철도에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 모순이 있는지를 꼬집는 기사거든요. 이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인도 철도가 전기로 가는 이제 전철화된 노선의 길이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점점점 늘어나는데 급증했네요. 이때가 이제 2014년 이게 모디 총리가 취임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죠. 예. 인도 철로 그 철도 노선 길이가 6만 8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98%가 영국 식민지 시절에 깐 거라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때까지 우리나라도 거의 절반은 있죠. 일본 예. 식민지 때 깐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 표를 보면 5만 킬로 이상 전철화가 됐죠. 근데 이게 모디 총리가 정권 잡은 이후로 급속하게 이제 2024년까지 100% 전철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걸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넷째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걸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철로에서 전기화된 노선 비중이 인도가 66%인데 예. 뭐 프랑스, 영국보단 높아요. 그죠? 의외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굉장히 있네요. 철도를 공격적으로 전철로. 전철로. 네.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인도가 철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짓는 데 쓰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 거예요. 이것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에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예. 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철도청이 과연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것에 돈을 잘 투자되고 있는 거야 하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때문인데요. 이거 파란색은 새로운 신규 노선을 하는 데 들어간 돈. 예. 핑크색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 굉장히 격차가 지속적으로 크다. 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새로 지으려면 당연한 거지. 그럼 보수비가 더 들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새로 만드는 게 돈이 더 드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것도 철도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왔는데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인도 철도는 워낙 더 광범위하고 크니까 그래서 명확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예로 들었을 때 예. 우리나라 전체 1년에 철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조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8조는 새로운 거를 건설하는 데 쓰고요. 예. 2조는 기존에 있는 걸 유지 보수하고 현대화하는 데 쓴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철로가 많고 복잡하고 스케일이 다르니까 예. 그리고 98%가 식민지 시대에 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깐 거를 최대한 빨리 현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에 깔아놓은 철도는요. 지금의 도시 형태에 적합하지 않아요. 과거에 있던 도시 형태에 적합했지 지금 도시가 발전하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자꾸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거예요. 네. 그 노선을 네. 하기가 철로 자체가 똑같죠. 100년 전 철로나 지금 철로나. 계속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인도는 기존에 있는 노선들도 있으니까 유지를 돼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과거 노선이니까 대략 이 전문가만 말로는 한 6대4 정도의 비율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에 돈을 좀 더 써라. 네. 거의 그러니까 신규 노선을 만드는데 돈이 좀 더 들긴 하지만 네. 노후 노선 하는데도 만만치 않게 돈을 써야 되는데 6대 3면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가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인도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요 기사를 그 전에 요 기사는 이제 인도 현지 언론이에요. 이게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인도에서 가장 큰 매체인데 네. 사실 이 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모디 쪽에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지적이 모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이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야당이나 이런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의 혐의를 부인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 5년 동안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넘게 썼다. 우리 많이 투자했다. 부인한다라는 기사예요. 여기에 나온 표가 이 표인데 이 파란색 표는 새로운 그 트랙을 까는 데 쓴 돈, 그리고 아래 빨강색은 좀 안전을 위해서 쓴 돈. 근데 우리가 인도 단위 돈을 잘 몰라도 이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난 거를 볼 수는 있죠. 이게 예. 뭐 레일웨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예, 과거 대비 예산이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는 있죠. 근데 사실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건 가디언에서 쓴 건데요. 모디 총리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 모디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인도의 기차를 현대화했지만 안전이 가장 필요해요 라는 기사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예. 새로운 노선을 완공하는 건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업적으로도 좀 쳐주고 공약으로도 내걸만 하죠. 개통 그러네. 네. 근데 기존 노선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안전을 조금 더 보강하는 거는 잘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죠.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낭비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더 새로운 철도, 더 빠른 고속철 이런 데에 더 집중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인도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랑 엮지 말아라. 이 안전사고를 이렇게 정치랑 엮지 말아라. 뭐 누군가가 오히려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고는 나기 어렵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 이거 신호의 뭐 미비인데 그거 어떻게 글쎄. 사고 하나 나면 뭐 여야가 달라붙어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 다 비슷하죠 뭐. 네. 예고된 인재였다. 뭐 했냐? 그럼 예고하지 그랬어. 근데 신호 위반은 그거는 수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불감증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이번에 사실 만약에 카바치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네. 그 열차 같은 노선에서 저쪽에서 오면 미리 딱 감지를 해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 안 났을 거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카바치라는 게 인도 전체에서 한 2에서 5%밖에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대요. 그게 있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참네. 뭐 우리나라도 뭐 성수대교도 무너졌던 나라입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 궁금해서 그래도 한번 여쭤봤는데 네.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뭔가 감지가 됐는데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오류가 됐다. 그러면 철도 전체가 멈춘다고 합니다. 철도는 원래 멈춰 있죠. 열차가. 그죠. 열차가 모든 열차가 멈춘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네, 시스템 오류 같이 그런 상황이 그런 발생하면 상황이 되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 참 열차 사고는 한 번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크네요. 워낙 여러 명이 타고 있으니까. 네. 예, 우리나라도 뭐 대형 사고 뭐 남의 말 할 나라는 아닙니다. 뭐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뭐 네. 인도도 사실 요거 며칠 뒤에 짓고 있던 다리가 무너졌어요. 또요? 네, 그래서 인프라 관련해서 돈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뭐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그런 소식. 아유, 열차 사고. 야, 시스템을 잘 하고 있는지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예상되는 바입니다. 큰 사고가 났으면 또 그러게.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거죠. 인도의 철도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아까시나무 없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둘 다 문제죠, 뭐.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거를 반도 못했네요. 네. 네, 뒤에 재밌는 거 있는데 반도 요거 못했네요. 다음 주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도 뭐 당연히 중요한 얘기겠죠. 예. 어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